이동영파, 최욱파, 김어준파 서로 욕 많이 해요. 쟤는 저렇게 방송하면 안 된다 막 하고. 근데 공적으로는 서로 안 건드리고 그 누가 이동영 사단 유튜브에 나간 사람이 매부쇼 나가도 그런 거 갖고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보수 유튜브는 이쪽 사단 영향을 받고 좀 키워준 사람이 저쪽 사단 유튜브에 출연하면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는 더 적은데 사실은 내부 분열의 강도가 더 높아서 그래서 진보 유튜브보다 이렇게 결집이 안 되는 되게 안타까운 현실적 측면도 보수 유튜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쩜 파이가 작아서 더 그럴 수 있어요. 예, 저 진보 좌파 진영의 김어준 우리 유튜브가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지령도 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전황길 강사도 그 정도 의병 역할로 뭐 김어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파워가 그 정도로 이제 커지고 있다. 보수에서. 뭐 똑같진 않더라도. 네. 그럼 보수 이런 뭐 유튜버 혹은 뭐 이렇게 스피커들 가운데 영향력이 현재 제일 센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구독자나 실시간 시청자로 따지면은 고성국 박사님이랑 고성국 박사. 또 배승희 변호사. 그래요? 여기가 이제 조회수나 이런 거는 제일 많이 나오는 투탑 채널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또 전한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구독자는 아직 그 두 분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실시간 시청자들이나 시청자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또 서정욱 변호사님도 정말 그 유튜브계에서 어마어마하시죠. 하루에 막 영상 거의 10개씩. 진짜 맞아요. 조회수만 보면요. 네. 성창경 그렇죠. 이분이 제일 많아요. 조회수는. 네. 그래서 성창경 이분은 이제 뉴스를 짤막짤막 소개하잖아요. 네. 자기 주장이나 영향을 보면 고성국 박사가 아마도 오랜 경험도 있고 저는 영향이 더 있다 보죠. 서정욱 변호사님도 꽤 영향력 있는 저는 분이시죠. 고성국 TV 출연하다가 같이 한 거고 저는 그에 비하면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탑 5를 넣자 하면 서정욱 변호사님 무조건 들어가요. 그래요? 네. 우리가 그 가치를 몰랐네 그동안. 죄송합니다. 이게 막 꽉 집결도라 그럴까? 이게 확실히 뭐 다른 의견 없이 막 꽉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채널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여기 지지자 저 지지자들 다 그냥 와서 이렇게 슬슬 이렇게 보시고 가는 채널이라고 하면 정말 방송할 때마다 꼭 오시고 막 댓글 남기시고 막 슈퍼챗 많이 쓰고 이런 채널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충성도가 높은데 거기는 어디예요? 고성국이에요. 한 2만 명 가까이 동네 보니까 야 비슷할 겁니다. 아까 1부에서 많던데 2부에 많이 빨리 나왔습니까? 네. 지금 한 6천 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걸 다 나가서 1부에는 많던데. 목소리가 허스키해서 그래. 아까 연설 좀 마지막에. 근데 이제 고성국 TV는 그 후원자 모임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한 달에 그냥 정기 후원하시는 분들이 회원처럼. 또 전국에 지부가 있어요. 뭐 의정부 지부, 뭐 어디 성남 지부에서 거기를 또 박사님이 가서 강연도 하고, 그러니까 오프라인 조직까지 결합돼 있어서 보수 유튜브 중에서는 제일 탄탄한 모델로 자리를 잡아놨죠. 근데 이제 민주당 쪽 이제 유튜브들 보면은 좀 이제 예를 들면 김어준 씨 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의원들은 굉장히 많이 나가요. 한 번에 3-4명 나가고 5명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우파 쪽 보면은요, 그 의원들 그렇게 많이 나가거나 적극적으로 나가거나 이러지는 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파 쪽에서는 미디어라면 이제 레거시 미디어를 좀 더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미디어다라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좀 깨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활동하고 표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유튜브로만 보면서 판단을 하고 그걸 퍼나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파들도 사실 우파에 보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활동가보다는 식자층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고시를 하겠다든가 제도권에서 무슨 관료를 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아직 그런 거에 있어서는 활동가들이 하는 그런 필드에 뜨는 그런 것들 몸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근데 장동혁 대표 당선 배경을 보수 유튜브로 많이 꼽잖아요. 언론에서도 그때 보수 유튜브가 거의 대동단결해서 일부 세력을 빼고는 장동혁 대표를 지지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게 보수에서도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장 대표 당선 이후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이 유튜브 출연 빈도가 좀 늘었어요. 제가 체감하기로는 그 KBS 기자 출신의 이용풍 기자님 TV에도 그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좀 많이 늘었다. 근데 이제 그게 지난번에 저희가 뭐 진보 스피커분들 모셨을 때도 여쭤봤던 질문인데 결국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 뭐 저희도 이제 유튜브 채널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훨씬 더 강한 주장 내지는 아니면 뭐 이렇게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까지도 많이 수용되는 곳이 이제 유튜브 채널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채널들에서는 더 강한 목소리들이 더 많은 선호를 받고 또 그게 이제 계속
이른바 순환이 좀 되면서 악순환인지 선순환인지 예, 더 강한 의견들만 더 남게 되고 조금 뭐 양쪽 같이 생각해보자 이런 거는 그냥 다 아웃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의 좋은 일인가? 라는 생각이 이제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유튜브를 해보면요. 네네. 어차피 중도에서 하면요. 네. 거의 다 빠져나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강한 우파 목소리를 내는 거고 네. 또 김어준 씨는 강한 좌파 목소리를 내는 거고 이거는 유튜브의 속성상 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제가 강한 주장을 해도요. 네. 가짜 주장은 안 합니다. 유튜브를 자꾸 근거 없이 가짜 주장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네. 그러면 이게 바로 고소당합니다. 제가 고소 한 4-5번 당했는데 아직 기소는 한 번도 안 됐거든요. 네, 네. 바로 요즘은 이게 모니터를 합니다. 네. 따라서 저는 뭐 가짜 뉴스는 유튜브도 없다고 봐야 돼요. 고의적인 거는. 아니 근데 이제 적어도 뭐 이른바 여기 이제 언론사에 계신 뭐 우리 기자님도 계시지만 이른바 데스킹이라는 작업이나 아니면 뭐 팩트 체크를 그래도 이제 최소한 단계들 거치면서 하긴 하잖아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럴 만한 뭐 큰 시스템이 있지는 않으니까 물론 나름의 어떤 팩트 체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더 주장에 많은 무게를 싣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아니 예,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네. 저는 이게 팩트 체크가 이미 된 언론의 기사 중에 랭킹 기사를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더 검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분명히 있죠. 네. 뭐 좌우 가리지 않고 좀 사실이 아닌 것들 또 확인 안 되는 음모론 퍼뜨리고 하는 것들은 위험성이 있는데 네. 그래서 유튜버 중에서도 레거시 출연을 하는 유튜버가 있고 레거시와는 아예 인연이 없는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현실 정치권이나 레거시 미디어 출연을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면 네. 그 몸에 방심이 심의 기준이 배어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을 하게 되는 네네. 편이라 걸러듣기 좋은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알기로 윤석열 정부 때도 추진이 됐었는데 이재명 정부도 할 것 같은데 유튜브 방송에 대한 방송 심의 기능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은 언론사들이 유튜브를 다 하잖아요. 네. 방송국이나 언론사가 유튜브 프로그램만 만드는데 그거는 심의 기준에서 좀 제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시사 유튜브, 정치 유튜브에 대해서는 이걸 그냥 규제 사각지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필터링을 할 수 있게끔 방심위에서 그걸 다루는 안도 정부를 떠나서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자기 스스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 방송의 힘은 편향성에서 나온다. 라고 말을 실제로 본인이 방송에서 했어요. 네. 열심히 보십니다. 그런 걸 보면은 네. 그 편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팩트 체크라든가 레거시 미디어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얘기하면요. 네. 편향성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취재한 거라든가 자기의 상상을 덧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가짜 뉴스라든가 또는 왜곡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방금 장영희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제 방송 심의 규정에 유튜브도 포함시켜 가지고 이것도 지금 국민들 여론 갈라치기라든가 국민 분열의 어떤 그 씨앗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도 거기에 해당해서 적당한 수준의 모니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네, 그건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약간 부러운 마음이 있나요? 김어준 뉴스 공장이 사실 크잖아요. 사이즈는 네, 여기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수익이나 구독자 동접을 보니까 네. 이게 약간 스피커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되게 부러워하는 느낌이 시장 있어. 차이가 좀 크죠. 그러니까 그 저는 진보 유튜브 삼국지 시대라고 보는데 네. 김어준 파가 있고 네. 또 이동형 파가 있고 네. 최욱 파가 있는 있고.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삼국지의 스케일에 따라갈 만한 보수 유튜브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는 주 시청층이 좀 40대 50대인 것 같고 우리는 최근 유튜브 스피커 중에는 20대 친구들도 많이 참여하는 게 보수 유튜브의 현상인데 시청층은 좀 60대 70대들이 많다 보니 광고도 일단 진보 유튜브는 엄청 붙고요. 저희는 광고보다는 뭐 구독, 뭐 슈퍼챗 이런 수익이 보수 유튜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좀 젊은 층 그러니까 20대가 지금 보면 이재명 정부 비토율이 제일 높잖아요. 네. 20대 30대가 볼 수 있는 컨텐츠를 젊은 유튜버들이 세대 교체를 하면서 좀 만들어 가는 게 그 대항할 수 있는 또 보수 유튜버가 나아갈 길이지 않나. 근데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보수 유튜버 꽤 큰 데 많았어요. 꽤 잘 되는 데가 뭐 큰 데라기보다 잘 되는 데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진보 유튜브가 네. 유튜브 나오기보다는 팟캐스트 쪽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로 진출하면서 이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하여튼 그때 막
뭐 신의 한수 뭐 다 마태에 갔습니다. 그런데. 근데 신의 한수 그게 아까 신의 한수 뭐 페레마이크도 그때 잘 나가던 보수 이제 유튜브 방 채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수익이 막힌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속된 말로 노란딱지가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신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작전 세력이 붙어가지고 신고를 일정 수 해버리면 그게 자동으로 수익이 막히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때 컸죠. 그러면서 몇 개월 동안 제대로 활동을 못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가로세로 연구소도 장사 잘 됐고. 네, 그럴 때 나 그것도 한번 또 막힌 적이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신의 한수는 맛이 간 거예요, 지금? 마태에 갔습니다. 보수에서 이제 배신자로 찍히기 때문에. 신혜식 대표가? 네, 배신의 그때 한수로. 이제 내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불려가가지고 뭐 특검에 가서 다 풀었잖아요. 핸드폰 그래서 내고. 배신자라서 이제 장사 안 돼요, 거기는? 배신의 한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배신의 한수. 신은 신이네. 아, 그래요? 배짱 붙었네. 신의 한수. 그렇군요. 그 이봉규 씨도 요즘 잘 안 돼요? 그건 제가 잘 모르고. 그건 잘 모르시고. 거긴 아예 고려할 대상도 그런 뜻은 아니고 잘 모르는 걸 그냥 모른다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요. 네. 이 진보 좌파 쪽은 서로 간에는 잘 공격을 안 해요. 맞아요. 서로 간에는 좀 이게 공통된 목소리를 내요. 그런데 우리 보수 유튜브는 좀 분열이 심해가요. 같은 유튜브끼리도 서로 물어뜯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원래 진보가 분열을 망한다 이거는. 보수가 분열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보수가 분열이 심해요? 예를 들어 정광훈 목사가 이제 신의 한수 그쪽이잖아요. 거기하고 이제 또 국민의힘하고도 전혀 다른 거고 전부 이게 막 분화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그 분열되고 싸우는 건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좋아하는 정치인이 달라서요, 아니면 돈 문제가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일단 그 정광훈 목사 쪽이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한동훈 쪽에 또 어벤져스 전략회의라든지 이쪽에서 또 이게 계속 공격하잖아요. 크게 보면 한동훈 쪽, 그다음에 우리 정동혁 친윤 쪽,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 그렇게 쪽. 크게 보면 세가 세 저는 그렇게 분열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진보 유튜브를 보면 저도 워낙 방송 오래 했으니까 사석에서는 친한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이 술자리에서 이동형파, 최욱파, 김어준파 서로 욕 많이 해요. 쟤는 저렇게 방송하면 안 된다 막 하고. 근데 공적으로는 서로 안 건드리고 그 누가 이동형 사단 유튜브에 나간 사람이 매부쇼 나가도 그런 거 갖고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보수 유튜브는 이쪽 사단 영향을 받고 좀 키워준 사람이 저쪽 사단 유튜브에 출연하면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는 더 적은데 사실은 내부 분열의 강도가 더 높아서 그래서 진보 유튜브보다 이렇게 결집이 안 되는 되게 안타까운 현실적 측면도 보수 유튜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쩜 파이가 작아서 더 그럴 수도 그럴 있겠다. 수도 있죠. 파이가 아예 커버리면 그래 뭐 너네도 살고 우리도 잘 살고 이러면 되는데 그 좁은 시장에서 또 살아남으려니 더 뜯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